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방류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방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주장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괜찮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혼란을 느끼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양 방류 방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지면서 안에 있는 냉각 장치가 고장났습니다. 냉각 장치가 없어서 원자로에 있는 핵 연료봉이 녹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녹아버린 핵 연료는 아직도 원자로 바닥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면 사람이 가까이 가서 1시간만 있어도 방사선으로 인해 죽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핵 연료가 880톤 정도로 파편 형태로 원자로 바닥에 남아있는데요. 이게 아직도 열을 발생시켜서 냉각수로 식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각수로 연료를 식히고, 이렇게 식히고 난 물이 각종 방사성 물질을 머금은 오염수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근처에는 지하수와 빗물도 원전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런 물도 핵연료에 닿아서 결국 오염수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그동안 원전 부지에서 물탱크를 설치하고 거기에 저장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가 다 차기도 했고, 물탱크가 지어진 부지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 오염수를 어떻게 방류할까요? 일본은 나름의 여과 장치를 통해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낸 뒤에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과정을 보시면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 일명 알프스 시설을 이용해서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합니다. 알프스 시설은 쉽게 말해서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알프스로 1차와 2차 정화까지 한 뒤 삼중수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바닷물로 희석한 뒤 30년에 걸쳐서 해저 터널을 통해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까지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방류에 대해선 한국에서도 말이 많지만 일본 내에서도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여과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괜찮은 것인지, 혹은 괜찮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주목해야 할 쟁점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과 도쿄전력, 그리고 IAEA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지난 5월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분석 결과를 담은 IAEA의 6번째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측정 및 기술 역량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줬다며, IAEA와 검증에 참여한 제3자 실험실 모두 유의미한 수준의 추가 방사성 핵종을 검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알프스로 인해서 방사성 물질을 잘 제거했다는 뜻이죠. 일본 정부 또한 알프스를 통해서 여과된 오염수에는 국제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물질이 존재하게 되고, 이를 희석해서 30년 동안 조금씩 방출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일본 정부는 본인들이 측정한 방사능 데이터와 함께 과학기술 주간지인 뉴사이언티스트와 과학학술지인 네이처를 통해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IAEA의 보고서는 일본 정부 주장의 또 다른 근거가 되는 셈인 것이죠. 이렇게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인들의 해양 방류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 방류를 찬성하는 측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건욱 교수님은 IAEA 검사단 안에 이미 다국적 국가대표들이 포함되어 간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본 도쿄전력의 데이터는 안전하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IAEA가 가서 교차 검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교차 검증까지 마친 데이터는 믿을만 하고, 그 데이터에서 위험하다는 수치가 전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측은 도쿄전력과 IAEA의 과학적 검증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평양도서국 포럼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에 따르면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일본이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저장 탱크 그룹당 30리터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석에서 사용된 오염수 시료는 물탱크의 위쪽에 있는 물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방사성 물질은 무겁기 때문에 모두 다 물탱크 아래 가라앉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물탱크를 제대로 섞지 않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깨끗한 위에 쪽 물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분석된 오염수 데이터를 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6차 중간 보고서를 위해 분석된 오염수 시료 또한 잘못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방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시료를 분석했다는 것인데요. 이 또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시료였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류를 반대하는 측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시료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객관적인 시료를 직접 채취해서 분석해봐야 한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방류를 반대하는 측은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심지어 IAEA까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쿄전력은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가 많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IAEA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독립단체로 여러 나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본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후원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IAEA는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IAEA는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양 방류를 찬성하는 단체가 세계를 대표해서 단독으로 일본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데이터 값이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쟁점 사항은 대한민국 바다입니다. 이 쟁점은 일본에서 방류한 오염수가 한국 바다로 흘러들어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찬성 측은 우선 오염수가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다고 해도 방류된 오염수가 한국 바다로 오는 데는 4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해류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먼저 휩쓸리게 됩니다. 이후 미국을 거쳐 북적도 해류를 타고 와야 한국 바다로 유입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태평양에서 전부 다 희석돼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물론 해수의 흐름은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단기간 안에 우리 앞바다로 유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06년부터 매년 대한민국의 모든 해역의 방사선량을 측정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측정값이 매년 안전한 수치로 측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당시에도 측정값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세슘이나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일본 앞바다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또한 해류로 인해서 모든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에 희석돼서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때조차 대한민국 바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정도니 알프스로 정화한 오염수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방류를 반대하는 측은 해류로 인한 희석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균열 교수님에 따르면 쿠로시오 해류 등은 바다의 표층 흐름이기 때문에 심해에 있는 무거운 방사성 물질은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해류를 따라 태평양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비교적 빨리 유입될 것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바다에 있는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측정이 수치적으로 괜찮다곤 하지만 분명 현재 상황에서 잡아낼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또 있을 것이라며 인간에게 유해함을 끼치는 것을 놓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쟁점 사항은 삼중수소입니다. 알프스를 통해서 걸러내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는 베타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인데요.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바닷물로 희석시켜 방류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일본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213조 벨크렐, 중국은 2018년도에 425조 벨크렐, 미국은 2019년에 1714조 벨크렐을 바다에 방류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오염수 방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양은 780조 벨크렐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은 일본보다 더 많은 삼중수소를 지금 배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방출할 삼중수소의 양은 지구 자연 속 총량의 70만 분의 1, 연간 자연 생성량의 10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치라고 주장합니다. 삼중수소에 대해 걱정하는 반대측 의견을 정리해보면 삼중수소가 내뿜는 베타선은 체외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 피복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DNA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 130개 이상 되는데
대부분의 논문이 삼중수소로 인한 유전적 손상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손버니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삼중수소를 섭취할 경우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을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염수 방류에 대한 3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본 알프스 소위원회 사무국은 2018년도에 오염수 처리 방법을 5가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해양 방출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가장 안전해서가 아니라 가장 돈이 덜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오염수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최소한의 시사를 제가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매주 뜨거운 시사를 확인하세요.